대응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즉 의약분업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론은 지금 주어진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성급한 추론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추론까지 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안에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까지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 그 다음 부분 잠깐 읽어보면 예시답안 학교 측 발표 예시답안의 두 번째 문단이죠. 국내 총생산과 국내 의약품 생산량은 비슷한 증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2000년은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의약품 생산량은 감소한 것을 보이고 있다. 자, 특징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자료 특징 파악 그리고 의미 도출. 자, 이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자료 특징 파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의미 도출을 하는 겁니다. 재심은 다는 정부가 의약품 시장에 개입한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의약품 소비의 행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전까지 병원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처방의 약품을 병원 밖의 약국에서 구입하게 만들어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국민의 의약품 구매는 감소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는 의약품 생산 시장도 위축되었다. 자, 이게 200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제가 약간 안타까운 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요거를 재심은 안 해서 추론하기는 좀 어렵고요. 배경식이 약간 들어와야지 이런 추론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론했었는데 자, 그래서 생산이 감소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효과는 다른 변수 및 경제 주체인 국민, 의료 공급자 및 제약회사들의 적응으로 인해 2001년 이후로는 정책의 목표와는 달리 의약품 소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약품 생산량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 요렇게 의미 추론해서 갑니다. 학생들한테 요 뒷부분 내용을 추론해라 라고 요구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 상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론하기는 어렵고요. 앞에 특징 파악하는 부분까지는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뒷부분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연습 끝났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 유형 연습 문제 6. 자, 이 문제는 2008년도 연세대학교 예시 문제입니다. 문제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보죠. 자, 원래 이 문제는 문제가 3개였습니다. 자, 문제가 3개였는데, 자, 그 중에서 자료 해석 문제는 3번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1번 문제를 해결해야지 3번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일부와 3번 문제를 지금 결합해서 좀 변형시켰습니다, 선생님이. 자, 문제 읽겠습니다. 재심은 가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재심은 나와 다는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요게 1번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가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나다의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재심은 나다를 참조하여 재심은 라의 두 표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해석하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 문제는 일단 재심은 나와 재심은 다의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들이 각각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면서 나와 다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에서 나오는 그 해결책과 다에서 나오는 해결책을 개념화한 다음에 그것들을 대비해서 이제 찾고, 자, 대비되는 개념상을 찾고 그것들을 참고해서 도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것은 자료 해석이기 때문에 자, 자료 해석의 앞 단계는 좀 간단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계들도 사실은 꽤 매력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심은 가나다. 이제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죠. 일단 재심은 가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겁니다. 자, 요거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을 잘 못하죠. 자, 그래서 친절에 대한 보상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즉,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 행위를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보상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럼 이제 상호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서로에게 이제 혜택을 베푸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근데 내가 베풀었을 때 쟤가 나를 배신할지도 몰라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기 어렵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제시문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서로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자, 그럴 때 그러면은 이 문제,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을 개념화해 주는 것이 여기서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가 다 사례죠. 사례이기 때문에 요 사례 내에서는 이 해결책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찾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추론해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게 좀 어렵는데, 자, 그럼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시문 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 나에는 미나모토초라는 일본의 동경에 있는, 도쿄에 있는 한 지역이 나옵니다. 자, 굉장히 전통적인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오래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서로 그 지역 주민들끼리 잘 아는 그런 전통적인 이런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지역 주민들이 자,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발소를 하는 마에바시를 만나려면은 요네다가 하는 장어구이 집에 가면 되고, 뭐 누구를 만나려면 또 어디 가면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죠. 즉, 지금 이 지역, 자, 요걸 이제 개념화해 줍니다. 개념화해 주면은 이 지역에 사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오랜 기간 관계를 형성했고, 그래서 그들을 서로를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 자, 오랜 기간 형성된 신뢰관계, 그리고 서로 잘 알고 있다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죠. 자, 일단 오랜 기간 형성된 신뢰관계,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어떤 돈독한 정서적 유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집단의 특징은 뭔가 일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접촉은 굉장히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주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비슷한 성향과 생각을 갖는 그런 동질적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